2022년 1월 1일 주간 증시 일정입니다. 자, 우선 뉴욕 증시는 또다시 부진한 모습으로 마감을 했는데 2022년도의 뉴욕 증시를 본다면은 정말 우리나라 비슷하게 힘든 모습을 보였죠. 뭐 고점 대비해서 마이너스 20-30% 정도의 하락세가 나왔고 그런 약세장이 앞으로 이제 시작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투자자분들이 좀 힘들어하는, 특히 서학개미라고 하는 외국계 주식에 투자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정말 같이 힘든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아는 뭐 페이스북, 메타, 그리고 아마존, 뭐 테슬라 이런 종목들도 2022년도에 무려 60%가 떨어졌어요. 네, 60%의 하락이 나오면서 시장이 굉장히 부진한 흐름을 이어갔고, 이런 것들이 다른 영역으로 파생이 되면서 좀 많이 힘들어졌는데 2023년도에 이제 S&P 500의 예상 전망치는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평균적으로 4,154 정도의 예상을 하고 있고, 지금이랑 뭐 크게 차이가 많이 없죠. 그리고 대부분의 예상 또한 2023년도 상반기는 부진하고 하반기 때 어느 정도 회복을 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뭐 드라마틱한 반전이 나오기에는 힘들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뉴욕 증시도 좀 쉽지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08년 이후에 최악의 마감을 했다. S&P는 19%, 나스닥은 33%가 떨어지는 모습이 나왔고, 자, 뉴욕 증시가 이 정도면은 당연히 국내 증시는 G20개 국가 중에, 주요 20개 국가 중에 러시아를 제외하고서는 사실상 꼴찌를 기록을 했습니다. 지금 뭐 코스피, 코스닥이 거의 뭐 20%대에서 30%대 하락이 나왔고요. 러시아는 마이너스 42%가 나왔죠. 하락이 나오면서 부진한 흐름을 이어가고, 특히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외부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우선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굉장히 부진했죠. 삼성전자, LG엔솔루션, 삼성바이오로직스, SK하이닉스, LG화학. LG화학은 뭐 그나마 좀 선방했는데, 반도체 업종들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정말 이 30%대, 마이너스 42%대, 코스피가 뭐 25% 떨어졌으니까요. 이렇게 하락률을 보여줬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이 마이너스 34%를 기록했습니다. 그나마 코스닥 같은 경우는 대형주의 이 제약바이오와 이 2차전지 업종들이 조금 버텨주면서 과전 하락폭을 막았지만은 전체적인 하락폭은 굉장히 컸다는 점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코스피는 정말 코스닥은 정말 테마주 장세가 시장을 주도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1년 동안에 상하 10개 종목인데 뭐 대부분의 종목들이 우리가 흔히 아는 테마주 위주로 올라갔죠. 하이드로리튬, 뭐 금양, 이렇게 2차 그 리튬 관련 테마주들도 많이 올라갔고, 뭐 양지이사, 뭐 이런 업종들도 많이 올라가는 모습. 하락 종목 같은 경우도 단기적으로 급등이 나왔다가 큰 폭의 하락폭을 보여주는 종목이 나왔습니다. 그 정도로 테마주 위주의 장세가 굉장히 많이 지속되었던 한 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2022년도 이 주요 코스피 하락률과 상승률을 보자면은 결론적으로는 경기 침체로 인한 기업들의 실적 부진 영향이 가장 크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주요 이슈들을 보시면은 1월달부터 뭐 정말 다양하게 많은 이슈들이 있었는데, 일단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이 좀 가장 컸죠. 그리고 연준의 연속적인 빅스텝으로 인해서 이 한미 금리가 역전이 돼버렸고, 이런 외국인들의 이런 자금 유출 우려도 많이 커졌고요. 그렇게 한미 금리가 역전이 되면은 결국 한국은행도 기준금리에 따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금리에 대한 부담감들이 좀 시장에 가장 많이 좀 크게 작용하지 않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23년도 코스피 예상 밴드는 평균적으로는 뭐 2000에서 저점이 2000에서 고점은 2672선인데 2500포인트 구간대가 아마 고점 구간을 형성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현재 거의 2200포인트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뭐 떨어질 구간대는 많이 남지 않았다. 그래서 상단 구간대를 좀 열어둔 상태에서의 전망을 하는 게 조금 더 맞진 않나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쉽지 않은 2022년도 상반기를 보낼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2022년도를 짧게, 정말 짧게 요약을 해드렸고, 자, 그래도 좀 제가 2023년도에 부정적인 이슈가 너무 많기 때문에
2023년도에 국내 시장의 긍정적인 뉴스들을 몇 개 가져와 봤습니다. 자, 우선 푸틴,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종전 관련된 이슈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푸틴의 이 건강 이상설 굉장히 높죠. 지금 뭐 알츠하이머부터 뭐 췌장암까지 걸려있다라고 좀 측근 쪽에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건강 이상설이 나오면서 끝이 다가오고 있다. 결국에는 전쟁을 주도한 게 푸틴의 독자적인 계획이라는 의견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푸틴의 신변에 좀 변고가 생긴다면은 전쟁이 빠르게 어떻게 보면은 종전이 될 가능성도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 유럽이 의외로 잘 버티고 있습니다. 러시아에 대한 이 원유 그리고 천연가스에 대한 이 가격 제한을 걸면서 잘 버티고 있어요. 원래는 러시아가 겨울까지 전쟁을 끄면서 막 겨울에 혹한으로 사망자가 속출해서 빠르게 러시아의 요구를 들어주는 흐름을 기대했겠지만은 그렇지 않고 굉장히 유럽이 현재 겨울을 잘 버티고 있다는 점, 그리고 이로 인해서 지금 천연가스도 굉장히 많이 잡히고 있죠. 국제유가와 브렌트 이 유가 자체가 굉장히 많이 좀 조정이 나오고 있다는 점, 그래서 러시아가 미칠 수 있는 에너지에 대한 이런 영향력이 그렇게 크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중국과의 균열입니다.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전쟁을 처음 진행할 때 당연히 중국과의 협의가 없을 수가 없었거든요. 근데 시진핑 주석이 4년임을 하고 나서 중국에 마땅한 어떻게 보면은 성과가 없었기 때문에 지금 빠르게 리오프닝을 하고 있고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여기서 만약에 러시아 편을 들게 된다면은 중국까지 경제 규제에 걸릴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는 러시아를 좀 버린 편을 인식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좀 동맹이 약화될 가능성도 굉장히 커지고 있다는 점, 그리고 중국의 리오프닝 기대감은 말을 해서 뭐라겠죠. 중국의 이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전 세계 경제 성장률이 2%대인데 중국만 4%대 이상의 경제 성장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중국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중앙권 증시와 아시아 증시의 반사액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중국의 이 20년간의 경제 성장률인데 2006년도에 14%예요. 네, 가장 이렇게 잘 나갔던 경제 성장률을 보이다가 굉장히 많이 미끄러지는 모습이 나왔는데, 결론적으로 2023년도에 다시 5에서 6%대 이상의 경제 성장률을 끌어올릴 수만 있다면, 그래서 중국이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많은 양적 완화라든가 정부 규제를 풀고 그리고 기업들에 대한 지원을 한다면은 충분히 5% 이상의 성장률을 보일 수 있고, 이로 인해서 국내 증시에 충분한 반사액을 기대할 수도 있겠죠. 근데 변수가 발생했습니다. 현재 중국발 입국자들에게서 코로나 확진자가 거의 50% 이상이라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 국가들에서 중국인 관광객들에 대한 입국 규제,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굉장히 강하게 규제를 넣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여기서 지금 최근에 중국과의 좋은 분위기가 좀 뒤집어질 수 있다라는 좀 내용이 있다는 점, 그래서 변수가 좀 발생했다. 중국인 이 관광객 입국 제한으로 그런 것들을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연준을 좀 들여다봐야 되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돼요. 연준의 최종 금리는 결국적으로는 이 12월 달까지 정말 빠르게 금리를 올렸죠. 2022년도 제로 금리부터 이제 4.5%까지 1년 만에 금리를 상승시켰는데, 지금 연준의 최종 금리는 5에서 5.5%입니다. 근데 5.5%가 하기 힘들겠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최종 금리는 거의 5에서 5.25%가 정설이라고 지금 글로벌 은행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패드워치에서도 아무리 높아봐야 5.25% 것이다. 5.5%까지는 거의 10%가 넘지 않습니다. 전망치가. 그렇기 때문에 최종금리에 현재 다 달랐다. 지금 4.25%까지 갔는데 여기서 아무리 더 올려도 얼마 안 남았죠. 4.5%이기 때문에 이제 1%밖에 안 남은 겁니다. 정말 금리를 올리고 싶어도. 그래서 더 이상의 최종금리 인상은 없다. 이제 다만 금리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좀 높다는 거죠. 5%대 금리를 언제까지 과연 이어갈 것이나, 정말 1년 정도 이어갈 것이냐, 아니면은 증시라는 게 선반영하기 때문에 보통 경제를 좀 빠르게 하반기부터는 피벗에 대한 논의가 나올 것이냐, 그런 것들을 좀 우리는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지만, 일단은 더 이상 기준금리 인상은 없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행도 추가적인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부담감들을 많이 떨어뜨렸다. 여기서 추가적으로 그 기준금리 인상이 안 된다는 거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금리 고통이 최종적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 고통은 어느 정도 겪고 나면은 시장이 적응을 합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기대감도 가질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2022년도는 정말 이런 물가지표, 경제지표에 많이 흔들렸어요. 근데 미국 이 소비자 물가지수는 이미
정점론을 거쳤죠. 그래서 9.1에서 7.2%까지 떨어졌고, 이렇게 지금 6월달부터 11월달까지 2%의 하락이 나왔는데, 그러면은 연준이 제시했던 3에서 4%대의 이 소비자 물가 지수를 결국은 2023년도에는 맞출 수 있다라고 계산이 나옵니다. 4%대 초반으로 계산이 나오기 때문에 연준의 피벗을 준비할 수도 있고, 더 이상 이런 물가 지표에 대해서 흔들릴 수 있는 일이 많이 없겠죠. 그리고 원달러 환율도 지금 1,300원부터 좀 전후로 거의 약간의 고정적으로 좀 정해졌기 때문에 예전에 뭐 1,350원부터 1,450원까지의 연속적인 급등 랠리는 더 이상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죠. 이런 식의 지표의 변동성이 굉장히 낮아진다는 것은 투자 심리가 어느 정도 회복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부자들은 변동성을 싫어해요. 고정적인 거를 좋아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이런 장기적인, 보통 비싸게 흘러가죠. 장기적인 변동성을 줄 수 있는 지표들이 안정화가 되었다. 이런 것도 또 좀 좋은 이슈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리고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2023년도에 드디어 예산안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요 예산안 진행 내용을 확인하고, 보통 이제 정부가 이제 허니문 랠리라고 하죠. 여기에 대한 기대감들이 2023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예산안들이 집행이 되면서 이어질 수 있고, 특히 원자력, 그리고 뭐 네옴시티, 그리고 SOC 산업들,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STX라든가 SRT 이런 철도라든가 뭐 경부고속도로 지하화라든가 이런 대규모의 자금이 집행되는 SOC 사업들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지금 하락이 나오고 있는 토목 건설업들을 좀 살릴 수 있는 이런 기대감도 충분히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요정도 5개 정도의 기대감들이 2023년도에는 좀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다. 다만 2023년도 이제 중후반부터 상반기 1분기까지는 일단 2022년도의 실적에 대한 부담감들도 넘어올 수밖에 없고, 여기서 뭐 추가적으로 더해진다는 거는 반도체죠. 반도체에 대한 이 회복 가능성, 기대감. 왜냐면은 반도체 같은 경우는 원래 사이클 산업이고, 원래 겨울철에 부진했다가 1분기 때 재고로 타고 2분기부터 실적을 좀 많이 회복을 하거든요. 지금 D램 반도체 가격이 고점 대비해서 40% 이상 떨어졌어요. 더 이상 떨어질 데가 없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라든가 SK하이닉스가 이미 20%에서 최대 40%까지 라인을 셧다운하면서 감산을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 재고가 많이 소진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감들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제가 부정적인 뉴스는 뭐 더 많지만은 긍정적인 뉴스로만 이 정도의 내용이 있다는 거는 결국에는 부정적인 리스크들은 이미 시장에 나와 있는 재료들. 그러니까 여기서 추가적으로 뭐 푸틴이 정말 미쳐 핵을 쏘거나, 중국이 갑자기 대만을 침공하거나, 북한이 뭐 핵미사일을 갑자기 뭐 발사 준비를 한다든가, 이 정도의 내용이 나오지 않으면은 더 이상의 악재는 없어요. 이제 정말 더 이상의 악재가 더 이상 나오기 힘들 정도로 모든 좀 단기적인 악재들이 2020년도에 집중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 악재에 대한 이제는 생각보다는 내년에 긍정적인 뉴스에 대한 기대감들 여러분들이 조금 더 체크를 해보시는 게 어떤가라고 생각해서 이 긍정적인 뉴스 위주로 좀 정보를 올려드렸고요. 자, 그리고 뭐 2022년도 지난주 이제 뭐 작년이죠. 중간 상승 테마를 뭐 본다면은 드론 이슈들. 그래서 제가 전날 마지막 증시 올려드린 게 정말 많은 테마주들의 흐름이 지금 2022년도에는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속적으로 테마주의 장세가 더욱더 강하게 지속될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테마주의 흐름 위주로 결국에는 다시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점. 그래서 뭐 이거 보시면은 많이 올려졌죠. 리튬, 정치, 뭐 M&A, 리오프닝, 계약, 미세먼지, 아바타2. 이게 2022년 12월달 한 달에만 나온 재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의 이런 우리나라 국내 증시는 테마주의 시대가 될 것이다. 그래서 조금 더 여러분들이 장정시장 마감 시장들을 많이 좀 잘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다 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 정도 내용들 좀 빠르게 넘어갈게요. 주요 내용들 넘어갔으니까. 그래서 2022년도 너무 많이 힘들었습니다. 너무 많이 힘들었지만은 그래도 결국에는 우리가 버텨냈고요. 그리고 2023년도가 왔기 때문에 조금 더 너무 하락에 대한 우려보다는 2023년도 하반기에 좋아질 거란 기대감을 가지고 여러분들 주식시장에 좀 더 접근하는 게 좋지 않나 라고 생각이 됩니다. 더욱더 야매스쿨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일정 테마 위주로 주식시장이 흘러가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좋은 정보, 빠른 정보 올려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큰일 없으면 저는 내일
새벽 브리핑 장전 시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